불법 폐기물이 묻힌 익산 폐석산의 침출수 정화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물을 그대로 방류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헬기 노선을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이 사자 면담을 제안했지만 완주 주민들은 전주시가 직접 해결할 문제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자녀들과 생이별을 했던 여성이 44년 만에 극적으로 딸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직 찾지 못한 큰딸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미술 특화지구 작가들이 전북 지역 작가들과 함께 특별 전시회를 갖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불법 폐기물이 묻힌 익산의 한 폐석선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올 초부터 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출수 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데다 기준치를 초과한 침출수를 방류하다 적발되면서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익산의 한 폐석산 침출수 처리 시설입니다. 침출수에서 유해 성분을 1차로 걸러낸 뒤에 하루 120톤을 외부 폐수 처리장에 보내도록 설계됐습니다. 5달 동안 18,000톤을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 처리량은 4,000톤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갈 곳을 잃은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처리 시설을 해놓고 처리는 안 오면서 폐수가 자꾸 쌓이니까 어딘가 모르게 관 속으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지난 4월에는 침출수 처리 시설에서 나온 침출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는 침출수 처리 시설이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며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침출수 처리량과 폐수 처리 결과 성적서 등을 철저히 조사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처리 시설이 부실하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감사를 통해서 책임자 그리고 그동안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고. 익산시는 1차 처리된 침출수의 반입을 거부한 일부 하수종말 처리장과 협상이 마무리되면 정상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처리수가 연계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연계 처리 협의 부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안 돼서 못 돌리고 있는 거죠. 18억 원이 투입된 침출수 처리 시설에 대한 부실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와 국방부가 완주군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전주 항공대대 헬기 노선을 정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주민 대표단이 오늘 처음으로 전주시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사자 면담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전주시가 직접 해결하라며 오히려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른 완주군 이사면 주민 대표단이 전주시를 찾았습니다. 전주시장과 첫 면담이 이루어지자 전주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완주 쪽으로 헬기 노선을 바꿨다며 거센 항의를 쏟아냅니다. 전주시장은 완주군과 협의 과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민들을 달랬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시와 주민대책위는 물론 국방부, 완주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자며 사자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점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완주군과 또 우리 국민대책위하고 전주시하고 항공대하고 만나서 그분들하고 해서 같이 이거를 푸르시게 투명하게. 주민들은 오히려 발끈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가 전주시와 협의하면 헬기 노선을 바꿀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전주시가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선을 바꾼 건 전주시와 국방부인 만큼 양측이 책임지라며 사자 면담을 거부한 겁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는 가운데, 아무런 답변도 없는 가운데 처음부터 들어가서 우리 들러리를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헬기 운행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2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대대 앞 농성장에서 촛불 집회와 1인 시위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며 당분간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두 딸과 생리별을 해야 했던 어머니가 44년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작은 딸을 찾았습니다. SNS와 유전자 분석 덕분이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긴 이별의 시간만큼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옵니다. 서한식 씨가 두 딸과 헤어진 건 1973년. 작은 딸 미선 씨를 낳고 몸조리를 하러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두 딸을 위탁시설로 보내버렸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서 씨가 돌아왔을 땐 집, 가족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좀 좋아져서 갔더니 집도 팔고 애기도 없어지고 또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애기들을 다 이렇게 마음대로 갖다 주냐고. 나는 못 살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남편의 짧은 변명을 뒤로하고 가족들의 의지에 두 딸을 찾길 40여 년. 직접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2년 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단서라곤 큰딸은 익산, 작은 딸은 영어원에 보냈다는 남편의 말이 전부였습니다. 작은 딸 미선 씨가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올해 초 페이스북을 통해 미선 씨와 같은 영어 이름을 가진 여성에게 연락했고 유전자 검사 끝에 미선 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 was prepared for it not to be a match, just in case. So I don't think you've ever seen me as emotional as I was that day, because it's something you never think can happen. 이제 가족들은 아직 찾지 못한 큰딸 조화선 씨와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보고 싶은 딸, 내 딸, 내가 둘이 딸을 잃고 한 번도 잃어본 적 없어요.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영광 한빛원전의 잇단 사고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질타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불러 열 출력이 5%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도록 돼 있는데도 대처가 늦었고 무자격자가 조작한 배경을 따져 물었습니다. 과방위 위원들은 잇단 원전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원전 주재허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원자력 안전기술원 등에게 주문했습니다.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가 다음 주에 있을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장전마을에 대한 집단 암 환자 발생과 관련해 진행한 주민 건강 역학조사 결과를 오는 20일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인근의 비료 공장을 집단 암 환자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비료 공장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방문권 시대를 맞았지만 정작 지역민들의 힘이 돼야 할 지역방송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지원책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로 더 힘들게 만든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역 방송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방송산업 시장은 평균 6.5% 성장했지만 지역 방송은 오히려 점유율과 매출이 3.7%나 감소했고 같은 기간 서울 지상파 방송 종사자는 늘었지만 지역 방송은 400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방송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상황.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 민방사장단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방송 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법안이 마련된 만큼 국회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의 역할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독자적인 지역방송의 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역방송 재정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외부 협찬을 받을 경우
언론재단이 일괄적으로 10%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 불합리한 규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협찬에 대한 징수가 불가피하다면 그 재원은 고스란히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공익성이 있는 병원의 경우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지역방송 제작 프로그램 유통 시장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지역방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방송사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입니다. 민주평화당 최명철 전주시의원이 롯데 측에 서신동 백화점 부지를 전주시청사로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최소 50년, 길게는 100년가량 롯데에게 종합경기장을 내주려는 계획은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특혜를 받게 될 롯데는 서신동 백화점 부지를 100년 동안 전주시에게 무상 임대하고 법인을 전주시 소재로 바꾸는 한편 매출액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 50%를 전북도민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롯데의 종합경기장 개발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완산학원 사학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4명을 학원 정관에 따라 직위 해제할 것을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완산학원 사학비리 사건은 설립자를 포함해 5명이 기소됐으며 설립자와 재단 사무국장인 여고 행정실 직원이 구속 기소됐으며 설립자 딸인 행정실장과 중학교 교장, 여고 교감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완산학원에 대한 추가 감사에 들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숭좌ang은 2만여 명의 예술가들이 몰려있는 중국 최대 미술 특화지구인데요. 이곳의 대표 작가들이 전북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함께 특별 전시회를 갖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소녀들이 한데에 모였습니다. 화려한 베이징에서 살아가는 도시 유민들의 처지를 녹여냈습니다. 중국의 사회 문제를 냉소적으로 들추는 치즈룽의 작품입니다. 贫富分化非常的严重，我的作品关注的是社会的这个弱势群体在这样一个时代。 중국에서 가장 큰 미술 특화지구인 숭좌ang의 대표 작가 10명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작가 6명과 함께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북 미술가들과 아시아의 교류를 위해 전북 도립미술관이 추진하는 아시아 지도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이웃의 바로 옆에 있는 이 아시아에 대한 동류의 어떤 문화 결속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친근한 프로젝트다. 이번 특별 전시회를 계기로 올해 숭좌ang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도 전북 작가 2명이 참가합니다. 내년에는 숭좌ang 문헌정보미술관에서 전북 작가 20여 명이 전시회를 열고 전북 미술의 힘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中国和韩国呢，这个地理上互为近邻，那么现在呢也是这个经贸和人员的往来也非常密切。那么在这样的一个局面下呢，就是文化艺术的交流也越来越紧迫。 서구 작품만을 뒤쫓던 관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시아 현대 미술과의 교류가 한껏 무르익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직장 갑질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농촌진흥청 지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농촌진흥청의 한 부서에서 간부가 직원에게 업무를 과하게 주고 공개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고 이 때문에 직원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 들어 이 사건에 대해 감사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실 간부가 피해자에게 폭언을 퍼부어 피해자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가해자 직위 해제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완주 구의 저수지에 수상 레저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수상 레저단지 예정지의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농업용수의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사업 면적을 줄이는 등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세워 다시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산시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불법 건물을 수년째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A씨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군산 나포면의 아스콘 제조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수년째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군산시는 허가 없이 가설물을 설치한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증거 위조와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알선해주는 대가로 공사업체에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가 징역 2년이 선고된 B씨의 항소심에서 B씨가 업체에 돈을 돌려준 것처럼 만든 허위 입금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일감 수주를 놓고 난투극을 벌인 건설 근로자 37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전주시 반월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감 수주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같은 노동조합의 다른 분파 노조원 3명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다른 분파 노조원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사안이 중해 주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무주 30도, 전주와 임실 29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한낮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